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호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썼던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소위 그 한비자 리더십이라고도 하죠. 이 책 중에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강에 나오는 예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한비자 제10편 10과라고 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더가, 즉 왕이, 그 왕의 행동이 편협하고 건방지며 제후들에게 무례하면 스스로를 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군주가, 리더가 권위를 세우는 것은 뭐 좋은 얘기긴 한데 너무 무례하고 예의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위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K전공이란 회사인데요. K전공의 최 회장은 젊은 나이에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5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찰청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회계장부와 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갔어요. 그리고 최 회장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 벽을 훅 밀어버리니까 벽이 빙그르르 돌아가면서 그 뒤에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비밀 금고에 비밀번호를 띡띡띡 눌러서 그 안에 있던 중요 서류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 회장의 비서실 직원들조차 그 금고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누군가가 검찰에 K전공 최 회장의 분식회계에 대한 투서를 했는데 그 투서에는 K전공의 진짜 그 은밀한 내부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을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검찰도 그 투서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고 K전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겁니다. K전공은 실질적으로는 최 회장 개인 회사처럼 운영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막상 자료들을 펼쳐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든 K전공을 변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검찰은 K전공의 은밀한 내부 자료들을 들이밀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고 결국 최 회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최 회장은 직원들에게 누가 투서했느냐 말이지, 그 투서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고 직원들은 결국 투서의 주인공을 알아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10여 년 가까이 격리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인데요. 사소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최 회장의 마음을 언짢게 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너 같은 놈한테 월급 준 게 아깝다 라는 말로 모욕을 주었고 결국 그 직원은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그로부터 석 달 뒤에 그 직원은 검찰청에 투서를 한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그 총무부의 박 이사는 언제고 이런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늘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제게 틀어놓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나친 언사로 모욕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이번 일도 그러한 언사가 불러온 참사라는 건데요. 회장님이 말입니다. 자수성가를 하셔서 그런지 결단력 있고 과감하세요. 그런데 직원들을 내보낼 때는 그런 면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2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못마땅한 행동을 하면 너처럼 무능한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네. 그러면서 가차없이 책상을 치워버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내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직원들은 독한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자, 리더에게 엄격함, 위험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친근함과 인센티브 이렇게 좋은 걸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리더의 위험이 조직원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함과 위험을 갖추는 것, 이것과 모욕을 줘서 반감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서 그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행위는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특히 화가 난다고 해서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것은 리더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요. 직원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만 합니다. 어떤 직원이 잘못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왜 해고 사유가 되는지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회사를 위해 수고했다는 인사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야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의 결정에 수긍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잘못을 한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에 대해 책상까지 빼버리고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직원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보다는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든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야 하겠지만 리더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꼼짝 못하는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모욕까지 당한 처지라면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내부의 직원이 회사와 그 CEO를 대상으로 독한 마음을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회사와 CEO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 직원이 회사의 주요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군주의 엄격함과 위엄을 강조하는 한비자조차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원한을 사는 짓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한비자의 내저설 6미 편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됩니다. 자, 제 나라의 관리인 이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임금의 주연, 그 파티에 참석했다가 몹시 취하여 밖으로 나와 회랑의 문지방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 죄를 지어 다리가 잘린 문지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전 이 시대 보면은 문지기는 이런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조금 비천한 직업군 같아요. 이 경우에도 죄를 지어서 다리를 잘린 그런 사람이 이제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대감님, 드시다 남은 술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자 그 관리인 이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닥치거라. 죄를 짓고 다리까지 잘린 주제에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말을 짓거리느냐. 싹 물러가라. 자, 호통을 들은 문지기는 일단 자리를 떠났다가 그 관리 이사가 들어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서 있던 회랑의 문지방 아래에 물을 뿌려 마치 누군가 오줌을 싼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은 순찰을 돌다가 자기 잘 다니는 그 길에 회랑의 문지방 아래에 물이 마르다만 흔적을 보고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누가 오줌을 놓았느냐? 그러자 문지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 저녁에 이사 대감께서 술이 취해서 이곳에 서 계신 것을 본 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궁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이사를 처형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권한이나 능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문지기가 관리인 이사를 당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이사의 이런 편협한 언행과 태도, 모욕을 주는 그 때문에 앙심을 품은 문지기는 교묘한 말 한마디로 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문지기는 절대 이사가 오줌을 누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왕이 오해를 하도록 애매한 표현으로 답을 했을 뿐입니다. 자, 리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비록 마지막 순간에는 해당 직원에게 야멸차게 대했지만 그동안 내가 그 친구한테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지. 왜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잘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갈지 참 알 수가 없어요. 100번을 잘해도 100번을 잘해줬어도 한 번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야속하고 무정한 인간의 심리를 담은 말인데 사실 이 말에는 뇌과학의 바탕을 둔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도록 진화했어요. 위험하고 불쾌한 기억들은 뇌의 변형계를 자극해서 오랫동안 기억 속에 존재하면서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대처하게 해줍니다. 즉,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자연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자 메커니즘인 겁니다. 자, 리더도 CEO도 사람이니 인정이나 의리를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니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내가 마지막에 그랬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 안 좋은 거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아까 그 사건으로 돌아가면 그 투서 사건으로 인해서 K 전공은 6개월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은 분식회계를 이유로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거액의 추징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된 것이 드러나서 K전공의 주주들은 임원들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임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고 K전공의 주가는 급락하는 바람에 경영권 분쟁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기반이 어느 시점 아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CEO로서 회사를 이끌다 보면 때로 모진 말을 하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태도가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CEO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놓아야 할 때는 최대한 부드럽고 원만하게 끝내야 합니다. 인연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에러가 있어도 나중에 같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보완할 기회가 있겠지만 인연을 끝낼 때에는 이제 보완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 마지막 나쁜 기억이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나쁜 기억이 더 오래 가니까 무조건 직원들에게 잘해야 됩니까? 잘해줘야만 됩니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위험을 갖고 대한다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관성 없이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 편협하고 사사로운 마음이 담긴 처벌은 직원들에게 보복심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비자의 10과 편에서는 군주가 범해서는 안 될 10가지 잘못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편에 소개된 일화에서 한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후들을 모으려 한다면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위기입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패러디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회사를 이끌고 싶다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제 7번째 챕터 예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